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정입니다. 영국의 한 주간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곳은 일본의 도쿄, 그다음은 싱가포르, 일본 오사카, 캐나다 토론토 순인데요. 서울의 경우는 2015년 24위에서 2년 만에 10위나 상승한 셈입니다. 네, 브라보. 자,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순위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순위가 올라서 또 기쁘고 또 이렇게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가지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태우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소식이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한 얘기인데 네. 1인 마사지숍 운영에서부터 아내 성매매 의혹까지 연일 보도되는 그의 두 얼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스터리에 빠져있던 살해 동기가 이번에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학 씨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이 살해 시점 그리고 살해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먼저 지난 30일에 이 피해 여중생이 집에 왔고 살해된 시점은 다음 날 1시라고 밝혀졌는데요. 근 하루 동안 이 피해 여중생, 자신의 딸의 친구인 이 피해 여중생에게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전혀 저항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 수면제의 약효가 떨어지면서 잠에서 깨어나자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한 이 피해 여중생에게 이 끈 같은 도구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피해 여중생의 얼굴을 보면 지난달에 투신 자살한 아내 최모 씨가 연상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충격적인 게 이 피해 여중생이 아내가 생전에 딸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예뻐하고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사 당국은 이런 이유에서 이 딸에게 이 피해 여중생을 특정을 해서 이 친구를 데려와서 수면제를 먹여라라고 시켰고 이후에 아내를 상대로 해왔던 행위를 이 피해 여중생에게 그대로 재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랑경찰서는 오늘 오전에 이 씨를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충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영학 씨가 과거에 모범 시민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천사 아빠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네.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이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2010년 3월에 모범 구민 표창장을 수여를 하게 됐습니다. SNS에 구청장에게서 표창을 3번이나 받았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 말도 거짓이었다고 해요. 사실은 2010년 3월에 한 번 받은 건데 이렇게 3번이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기부금까지 받았고 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수입차를 몰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160여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지자체 복지수급 체계를 좀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건을 또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세월호 당일에 관한 문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세월호 7시간 반의 의혹으로 고쳐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의심되는 문건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했다는 시간,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좀 보면서 살펴보면 세월호 당일 문서에는 오전 9시 30분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뒤의 문서에는 오전 10시로 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보고한 시점과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린
시간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고요. 또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조작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세월호 당시 업무 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위기관리 수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손글씨로 수정을 한 내용이 보이죠. 3개월 뒤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라고 변경된 문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를 국민 앞에서 발표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밝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발표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물론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왜 하필 이 시점이냐라는 건데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를 나흘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발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청와대가 문서 조작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9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표하지 않고 2주 동안 이렇게 묵혀뒀을까 하는 점에서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나온 건데요. 이 타이밍이 좀 절묘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친다라는 의혹이 보인다. 경제 안보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연일 청와대 쓰레기통만 뒤지고 있다라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서의 불법 수정 의도를 추정을 하고 뒷받침 자료 등을 찾아야 했는데 연휴가 시작이 됐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좀 추후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황당한 소식인데요. 부산의 한 동네에 걸린 현수막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어제 SNS를 통해서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의 총동문회가 이 가족체육대회를 여는 현수막인데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현수막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단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연녀, 내연남도 가족이니 당연히 참석 가능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 없이 동문 선배들이 내건 현수막 때문에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걸 만든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어떤 유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걸려 있나요? 네, 누구를 웃기기 위한 건지 참 황당하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저기에 참석하는 내연녀, 내연남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현수막이 걸리자 구청이나 학교, 심지어 교육청에까지 민원이 들어온 상태라고 하고요. 이후에 동창회 측에 철거를 요구를 했지만 시간이 지체돼서 이 해당 학교에서 바로 직접 철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총동문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기려고 던진 말이겠지만 그 상황이 웃지 못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유머가 아니겠죠. 조금 그렇습니다.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그맨 정준하 씨가 지난 10년간 참고 참았던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정준하 씨의 이름이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요. SNS에 겁이 나지만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적는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올 초부터 각종 게시물과 댓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10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한계가 된 것 같다라면서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밝혔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 방송에 나왔던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 글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거 괜찮겠냐 이런 비난을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정준하 씨는 자기 스스로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 죄송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데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만 질책이라고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악플러들을 상대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참았는데 악플러들을 결정적으로 고소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계속해서 참아왔지만 아주 작은 사건이 발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지난 9월 14일에 정준하 씨가 한치회 사진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초반에는 댓글이 맛있겠다, 정준하 씨 되게 좋아요 이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정준하 비호감이다. 방송에서 보니까 인성이 별로다. 또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버릇 좀 고쳐라 등의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정준하 씨도 더 이상 못 참았는지 또 아니 어떻게 네. 한치회 하나의 사진에 이렇게 네. 많은 논란이 될 수가 있는지 그동안 좀 의아하네요. 네, 쌓여있는 게 있나 봐요. 쌓여왔던 예, 게 있었고 예. 또 이제 아들이 커가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또 걱정이 됐다고 해요. 그동안 그러네요. 계속해서 고민되었던 게 네. 이제 너무 많은 별거 아닌 한치의 사진에도 그렇게 달리게 되니까 예.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은데요. 네. 네티즌들은 악플러를 향해서 고소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된 이유도 있었는데 네네네. 이 정준하 씨가 거기 밑에 악성 댓글에 기대해. 뭐 너는 정말 더 기대라는 이런 댓글을 달다 보니까 네. 아 이거 고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던 겁니다. 예,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자기의 생각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큰 충격으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큰 아픔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 뭐죠?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또 실시간 검색어에 다양한 이름, 서신혜라는 이름도 올라왔었는데요. 이 서신혜 씨가 이슈가 된 이유가 바로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많은 스타들과 세계적인 감독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화계가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자, 영화제에서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가을빛 속에도 레드카펫을 밟는 스타들의 모습은 화사합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회고전을 여는 배우 신성일 씨가 암투병 중에도 참석한 것을 비롯해 국내외 스타들과 심사위원장을 맡은 올리버 스톤 등 세계적인 감독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문근영 주연 영화 유리정원이 개막작으로 대만 영화 상해 상친이 폐막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총 75개국 298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22번째 맞는 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도 큽니다. 영화제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그지에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부산영화제는 3년 전 세월호 소재 다큐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영화인들과 부산시 측이 갈등을 빚었고 이전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영화제 내부 잡음이 이어지다 최근 강수현 집행위원장과 김동우 이사장이 이번 영화제 이후 사퇴하겠다고 밝혀 일단락된 상황. 영화제를 오늘까지 키워주신 것은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그들의 주인인 영화제를 지켜야 되고. 하지만 일부 영화단체들은 여전히 보이콧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비가 오지만 5,000석의 개막식 객석은 꽉 찼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상처를 딛고 재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구가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초보 운전이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죄송해요. 허리도 아프고. 죄송해요. 아니 이 여자가 말이야 운전을 못하면 집에서 속도고 운전을 하지 무슨 자동차 핸들 잡고 그래. 아 이 여자가 반발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어디 전화를 해야 돼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핸드폰 있어 어디 전화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예? 잠깐만. 이거 119에 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동차 신고? 죄송합니다. 가만 있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잠깐만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이 벼락 같은 사고 났을 때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교통사고 나면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될까요? 엄마? 아니죠. 남편? 아유,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보험사. 이 보험사에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이 만사 해결. 이 될 줄 알았지만 사실 이 보험사도 여러분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보험사가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해결 꿀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이제 별걸 네. 다 하네요. 저희는 연기, 황 다양하게 기자는 다 소화가 됩니다. 광고까지, 성대모사까지 했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일어난 교통사고 누구나 다 당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 근데 상대 보험사와 잘 얘기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해도 네.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점을 노리고 일부 보험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와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 정말 믿었던 보험사들에게 발등을 찍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인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연기를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우리 연기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화면이 나갔어요. 그러네요. 저희도 이제 연기자로 한번. 자, 아무튼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사실 교통사고가 평생에 몇 번이나 나겠습니까? 이제 뭐 한두 번 날 때가 뭐 많으실 텐데, 근데 이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굉장히 당황하다가 보험사 말에만 믿고 네. 끌려가시는 경우가 맞아, 굉장히 맞아. 많아요. 맞아. 네, 네. 이러시면 큰 코 다치시면 네. 절대 안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대로 한번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먼저 문제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 네. 이 판넬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여러분의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가해 차량,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신호에 섰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쾅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네, 네. 이때 여러분이 주장해야 되는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아,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럼 내가 나가서 이제 보험사가 왔으니까 네. 보험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할 경우에. 네. 예. 저는 뭐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가해 차량이 돼본 적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상대방 쪽에서 100대 0을 뭐 10대 0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1번이 아닐까. 1번. 네. 싶어요. 근데 모든 자동차 사고는요, 0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리 그렇게 처리를 자기가 했거든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네. 10대 9. 10대 9. 그러니까 10대 90. 2번. 네, 1대 9. 요 정도 되지 않을까. 2대 8은 좀 센 것 같고. 네. 네. 정답은 바로 네. 없음입니다. 정답 없음이. 1번이에요? 아니요. 없음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없다고요? 아. 네. 네. 당황하셨죠? 오. 오. 네, 뭔 얘기죠? 없음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예. 절대로 먼저 상대방에게 과실 비율을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제시 자체를 하면 안 된다. 네, 아. 제시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제시를 했다가 녹취까지 당했고. 예, 그러시면은 그러면 안 절대로 안 되겠네요. 됩니다. 네. 이 보험사가 노리는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예, 예.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게 좀 과실이고요. 그다음에 예, 원칙적으로 이제 보험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최대한 적은 과실을 끌어내기 위해 유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피해자 편에 서서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예. 적은 과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죠. 그렇죠. 근데 관행적으로 예. 피해자한테 한 10%에서 20% 정도 이 과실을 높여서 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쌍방 과실일 경우에 가장 합의하기가 쉽고 그러면 보험사도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자기들 보험금이 덜 나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이 과실 비율 거기서 한 10%에서 20% 정도 낮춰서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보통 이제 우리는 교통 전문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름부터가 신뢰가 가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맞는 얘기인가요? 예, 보험사에서 항상 말합니다. 이제 저 잘하는 병원이 있는데 예. 이제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함께 예. 가시죠 이러는데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때 이 교통사고 전문 병원은 사실 보험사랑 네.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이게 뭐 치료비로 보험사에서 치료비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 자문료를 또 병원에 줍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병원에서 이 보험사 입맛에 맞춰서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1, 2주 경우 진단이 나오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뭐 4주, 5주 나오는 이 진단의 경우에는 상당히 끊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입원은 자문병원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진단은 자기가 아는 병원,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잘 가던 자주 네, 가던 맞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게 있는 유리하다. 병원으로 가는 게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말이죠. 네.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내가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보상을, 보전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이것도 예. 한번 판넬로 예. 재미있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자, 여기가 보험회사고요. 네. 자, 이 옆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네. 회사원 김모 씨. 네. 예,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네. 사고로 전치 4주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한 달간 1,000만 원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험사는 예. 한 1,600만 원이라고 해보죠. 상당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예. 이 보험사는 이 회사원 김 씨에게 네.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될까요? 1,000만 원, 1,600만 원. 이 월급을 그대로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한 달 동안 일 못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보험사에서 말하는 휴업 손해액, 휴손액이라고 줄여 부르는데요. 예. 휴손액. 이제 네. 한 달간 못 벌었으니까는 네네. 당신에게 월급만큼의 이 돈을 주겠다 예, 이런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예. 자, 회사원이 아니고 같은 경우에 예.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번 애매하겠다. 가정을 해보죠. 네. 예. 이분은 이제 무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버는 돈이 없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가 우리가 말하는 이 휴업 손해액, 휴손액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게 책정 기준이 아무래도 사고 나기 네. 전에 받던 금액이다 보니까 네. 취준생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는 돈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취업준비생은 지금 현재는 돈을 벌고 있는 게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가치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후유증이라든지 또는 그냥 그 입은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액이 그렇죠.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예, 보험사도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분이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 국가에서는요, 예. 소득이 없는 분들도 이분이 일을 하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 해서 돈이 측정된 게 있어요. 그게 예. 바로 2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이 취업준비생이나 무직이거나 직업이 없어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 달에 216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즉, 4주, 진단 4주가 나와도 216만 원의 휴손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그 기초 수급액. 그렇죠. 이라는 예. 게 교통사고에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예, 내가 이거를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전문 용어로는 도심 일용 노임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예, 예. 일단은 그냥 아셔야 될 것은 네. 216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 전혀 이렇게 몰랐던 알아두시면 사실이에요. 216만 원을 기억해야겠네. 네, 그렇죠. 무지도 따지도 말고 216만 원을 기억하세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네. 네. 이 병원에 가시면은 진료 기록서라고 뭐 이렇게 막 사인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이런 거를 주면서 네. 사인을 하라고 권유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 사인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진료 기록 열람 및 네. 사본 발급 이거 동의서. 뭐 이게 사고 무슨 처리에 내용이죠? 필요하니까 이거 네.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아무 생각 없이 하죠. 왜냐하면 하죠. 병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이 많은 분들이 이 서류에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게 바로 진로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자신의 어떤 진로 기록, 뭐 MRI나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열람해도 좋다라고 자신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진료받은 거를 그렇죠. 다른 사람이 와서 마음대로 열람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와, 이런 거라면 이렇게- 함부로 사인을 하면 안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에서 굉장히 네네네. 이걸 이용해서 뭐 어떻게 뭐 사고 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네. 나중에 소송에서도 이 진료 기록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피해자 즉 자신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서류를 받으시면은 네네네. 웬만하면 사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야, 오늘 그 교통사고 언젠가는 한 번쯤은 당해볼 수 있는 그럼요. 일인데, 네. 물론 안 당하면 좋겠습니다만. 네네. 그리고 자주 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일 날 텐데, 이런 분들 한 번 당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대한 꿀팁을 오늘 황규락 기자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또 좋은 말씀 하나 네, 정리해 그럼요.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런 아까 휴손액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네. 이런 서류다 그러든지 이런 거를 했다가 미처 받지 못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보험사에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는 돈이 지금까지만 해도 막 수백억 원이 쌓여 있어요. 이게 바로 네. 눈먼 돈이죠, 우리가. 그러네요. 네, 이런 눈먼 돈을 좀 이런 꿀팁을 생각을 하셔서 네네. 꼭 좀 챙겨가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네. 본인의 권리니까 맞아요. 찾으셔야죠. 권리도 지키고 네. 또 보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규락 네. 기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 방방곡곡 생생한 소식을 저희가 전달해드립니다. 네.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갈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시작이 또 네, 오늘 함께할
곳은 바로 네.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예. 꽃향기가 가득한 도시 고양시의 숨은 매력. 이 자리에 최성 고양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에도 나와주셨죠.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만 사는 104만 도시 고양시장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뭐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약간 쉬셨네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네. 편미정 요리 연구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고양시와 관련해서 어떤 요리가 또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역시 고양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꽃 아닐까요? 그래서 슬로건도 예전에 제 기억이 꽃보다 네. 아름다운 사람들의 맞아요. 도시. 축제도 고향.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오늘은 또 매력적인 것들이 있는지 네. 기대를 하면서 고양시의 마스코트 캐릭터가 바로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양이와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네. 고양이 국기들과 함께 있는데요.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고양이 캐릭터를 귀엽게 그리셨네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이건 뭐죠? 네, 뭐 이름부터 거창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고양시에 이미 확정된 프로젝트인데요.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실리콘밸리 테크노밸리 프로젝트가 네. 연 매출 이 70조의 판교 테크노밸리인데 네.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가 유치됐고요. 그래요? 또 경기 방송 영상 단지, 네. 또 청년 스마트 타운, 또 미래형 스마트 시티, 그리고 CJ가 2조를 투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네. 이런 또 K컬처밸리 등등해서 무려 6조 7천억 투자에 네. 25만 개 일자리 창출, 예. 30조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대한민국 또 문재인 정부 최대의 일자리 프로젝트가 고양시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야. 실리콘밸리 조성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것은 들었습니다. 또 예. 비단 고양시만이 아니라 예. 네.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의 관건이 되는 프로젝트를 저희 고양시가 지금 야심차게 예.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의 러브콜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마침 네. 또 중국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100대 기업 중에 하나인 아이소프트 스톤사라는 이런 이 스마트 시티 기업, 네. 또 우리 CJ에 버금가는 방송, 영상, 문화예술 쪽의 기업,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있는 네. 수영그룹 이런 쪽에서 고양시가 지금 요즘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한중 관계가 맞아요. 악화돼 예,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네. 중국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네. 의사표시를 해서 MOU 체결을 했고요. 예. 네. 비단 저희들은 중국만이 아니고 예. 전 세계의 100여 국 약 300여 도시의 예.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네. 단순히 대한민국만이 아닌 네. 국제적인 이런 연대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뭐 올인하고 있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아유, 뭐 대단한 일을 야. 아주 규모 있게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요. 약간 예. 눈이 돌아갔네요. 예. 숨도 골뱅이가 돌리고 됐어요, 있고요. 골뱅이가. 취한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무슨 뭘까요? 얘기일까요? 한국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알싸! 예, 뭡니까? 야, 고양시에서 아주- 어떻게 막걸리 축제를 아주 열게 딱이십니다. 예. 제가 이게 막걸리하고 인연이 있나 봐요. 예. 예. 대학도 막걸리 대학 아시죠? 예. 이제 고대 나왔고 또 네. 고양시가 이제 대표 축제는 예. 고양 국제 꽃박람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더 사실 숨은 비장의 축제는 네. 정말 모든 이 관람객들을 취하게 만드는 예. 막걸리에 취하고 호수공원의 가을 꽃향기에 취하고 예. 야. 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취하는 이 막걸리 축제는 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예. 이틀 동안 문화광장에서 고양시에서 개최되는데요. 네. 아무튼 팔도 막걸리를 예. 잔 하나를 거기서 주면 네. 공짜로 예. 뭐 100여 가지 막걸리를 아주 골라서 마실 수 있고요. 야. 또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이 아주 담소를 나눌 수 있는데 아마도 예. 10일 추석 연휴 동안 예. 즐겁기도 했지만 좀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양시 막걸리 축제 오시면 네, 정말 네. 힐링도 되고 예. 소통도 되는
아주 최고의 축제가 열립니다. 아니 전국의 막걸리가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아까 보셨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알밤 열몇 가지 막걸리, 막걸리를 다 한라봉 모아주셨어요. 막걸리 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중국 사람들 많이 온다는데 갑자기 이런 건배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찌오리 빠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찌오향 빠이리, 후어향 치엔리, 완향 뭐 이런 게 있어요. 저 잘 모르는데 중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술 향기는 백리를 가고 꽃 향기는 네. 천리를 가고 사람 향기는 만리를 간다. 너무 멋지시면 네. 지어내신 건 아니죠? 제가 해놓고도 저 막걸리 안 마셨는데도 이런 말이 막 나오네. 그 내용을 고양시 홍보에 예. 활용을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막걸리 이렇게 저희도, 준비했는데 네, 시음에 간단하게 이게 한번 배다리 해볼까요? 막걸리를 지금 따라봤어요. 제가. 네. 굉장히 유명하죠. 배다리 막걸리, 아까 네. 한라봉 막걸리, 뭐 복분자, 네, 네. 잣, 알밤, 뭐 산삼,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막걸리 그냥 마셔도 좋지만 역시 안주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막걸리에 딱 필요한. 잠깐 맛만 좀 볼까요? 우리가 저 그럴까요? 음주를 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원샷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안주가 필요해요, 선생님. 뭐가 필요합니까? 안주가 필요하실 거예요. 뭐가요? 뭐가 준비가 되나요? 오늘 막걸리 안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요리로는 포도 크림 치즈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 근데 느낌이 우리 네. 전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네, 그러네요. 간단하게 네. 한번 네, 굉장히 세련된 안주가 준비가 네. 되네요. 네, 약간 새콤하기도 하고 구수한 이 배다리 막걸리 어떤 안주와 어울릴까요? 네. 막걸리 좀 아시는데요? 괜찮네요. 네. 나 몰랐네요. 최혜정 씨가 막걸리를 좋아하는구나. 예. 이렇게 팬에 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고요. 네. 네. 거기 이제 식빵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식빵을 팬에다 살짝 굽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크림 치즈를 예. 크림 치즈를. 발라주시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네요. 네, 네. 크림 치즈 바르면 끝은 아니죠? 네, 끝은 아니고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네. 크림 치즈 위에 네,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포도 포도. 네, 포도는 반쪽으로 청포도네, 청포도. 네, 잘라주시면 좋아요. 예. 이렇게 반쪽으로 잘거나 하나를 다 놔도 뭐 이게 지금 크림 네네네네네. 치즈가 올라가 있으니까 네, 떨어지지 않을 고정이 것 잘 같아요. 돼서 예.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 햄프시드나 아몬드 가루 넣어주시면 아오. 되거든요. 네네네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 그다음에 꿀은 드실 때 네네네. 뿌려주시면 좋아요. 예. 자, 우리가 아까도 전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걸리 하면 많은 분들이 비 오는 날, 전 그렇죠. 이렇게 연상을 하잖아요. 네. 오늘 특별한 그 이색 안주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요게 어떤 이제 막걸리는 단백질이 굉장히 네네네. 많거든요. 좋은 성분도 오. 많고 해서 네. 과하게 드시지만 않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토스트라든지 아니면 피자 앞으로 만들 거거든요. 네네. 이런 걸 만들 때 은은하게 즐기실 네. 수 있게 좀 네. 담백한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예, 아주 세련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상식을 깨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맞아요. 시장님 그러니까. 막걸리 그러면 토속적이야. 그럼요. 뭐 그렇죠. 정이야. 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좋지만 훨씬 퓨전적이고 너무 좋을 예,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와인처럼 고급스럽게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팔도 이색 막걸리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네. 아무래도 우리 고양시가 자랑하는 네. 이 전통 쌀 막걸리인데 배다리 막걸리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서 네. 예, 찾았다는 아주 뭐 심심하면 고양시에 이 막걸리를 찾았다는 거고요. 배다리 예. 막걸리를. 또 김대중 전 네네. 대통령이 또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네. 가지고 가서 만찬주로 썼던 네. 이 배다리 막걸리는 예, 예. 고양시가 가와집 없이 5,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 네. 벼술 한 잔을 먹으면 아주 뭐 장수하고 와. 모든 시름이 풀리는 그런 아주 힐링 막걸리입니다. 야, 지금 우리 편미정 네. 선생님께서 또 요리를 계속 하고 계신데 네네네. 이번 안주는 또 뭐죠? 예, 지금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팬에다가 또르띠아를 얹은 건가요? 네, 맞아요. 또르띠아를 앞뒤에 구워주신 다음에 예. 치즈를 넣어주시고 사과예요. 사과 네. 또르티아 피자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팬에 덮어주시고 익혀주시면 완성이에요. 아, 끝이에요? 와, 네.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 굉장히 또르띠아를 앞뒤로 한번 살짝 구운 다음에 네, 그 위에다가 치즈를 뿌리고, 치즈하고 네, 사과하고. 네, 사과 슬라이스하고 오. 드시기 전에 뭐 아몬드 가루나 네네네. 아니면은 뭐 꿀 정도 뿌려주시면 그거 돼요. 이제 덮어놓으면은 치즈가 이제 퍼지면서 네, 맞아요. 그냥 피자가 완성이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아, 예.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네. 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사과가 제철이어가지고요. 그렇죠. 마트에서 예. 많이 보실 때 예, 한번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번에 또 어떤 막걸리 얘기해 볼까 싶었는데 저는 이제 두 아들, 딸, 쌍둥이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걸리도 건강을 좀 챙겨야죠. 산삼 막걸리가 아까 준비가 야. 됐는데 네, 네. 요거 산 막걸리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뭐 역시
이 막걸리 축제에는 담양 대나무의 도시, 네. 담양에 사는 대나무 막걸리도 있고 네네네네. 또 산삼 막걸리도 있는데 이건 뭐 인삼, 홍삼 등등 해서요. 예. 한 종류의 산삼 막걸리가 아니라 네. 다양한 종류를 맛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막걸리의 향기도 맛보면서 네. 정말 웰빙,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네네. 정말 아주 혈액순환에도 예. 좋은 최고의 또 산삼 막걸리입니다. 예. 제가 아침 일찍부터 예. 철저히 막걸리를 홍보하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예. 이 막걸리 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 이틀 동안 하는데요. 예. 몇십만 명의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예. 장관입니다. 가족끼리, 네네. 연인들끼리 예. 나누면서 또 아까 이 잔 하나를 주면 이제 공짜로 맛을 보고 예.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아, 이거 저거랑 똑같네요. 와인 축제 가면 네. 와인잔 하나 주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먹을 수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얼큰이 취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다음부터는 맛있는 거 이제 뭐 네, 배다리 막걸리, 산 막걸리 사 먹는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네네. 막걸리에 취하기도 하지만 예. 거기 있는 우리 호수공원과 네. 문화광장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연인과 가족의 또 이 사랑에 흠뻑 취하는 막걸리입니다. 네. 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저 10몇 가지의 막걸리를 저기 준비를 했었는데 네네. 네. 한 100여 가지가 있다고요. 네, 야, 그렇습니다. 100여 가지를 엄청나네요. 맛볼 수가 네. 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예. 그리고 또 다음 요리를 만들고 계신데요. 네. 새우가 보이네요. 이번에는 조금 매운 음식을 네. 준비해봤거든요. 청양고추를 매콤한 넣은. 안주도 네네네, 잘 맞아요. 어울리겠네요. 새우 갈릭 마요네즈예요. 네. 그래서 기름에 이렇게 새우를 볶아주신 다음에요. 네. 소금, 후추 간을 조금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마요네즈에 다진 마늘, 청양고추, 그다음에 설탕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새우가 조금 익었다 싶으시면 넣으시고, 아. 네. 거기 이제 소스네요, 일종.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소스여서 우리 저 칠리 새우 하듯이 맞아요. 예, 네.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 해서 새우가 조금 익고 마요네즈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투명해지거든요. 아. 그럴 때 이제 빼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칠리 소스는 약간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있는데 그거 네. 되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있을 엄청 것 같아요. 고소하고요. 예. 맛있어요. 야, 이 향기가 안으로 확 퍼지네요. 예. 우리 저 최 시장님께서는 어떤 안주와 막걸리를 주로 드십니까? 원래 막걸리는 저도 뭐 전이나 이렇게 먹는데 네. 파전, 뭐 녹파전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네. 제가 이번에 막걸리 축제 가면 인사말 할 때 네, 네, 네. 채널에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 예. 네. 막걸리와 네. 이 전통 현대화된 안주의 예. 역사와 전통과 현대화 조화, 미래의 조화 예. 이 아주 뭐 최고의 이 조화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야. 예. 자, 음식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오. 아, 요렇게 아까 그 야. 편미정 선생님께서 설명해줬던 네.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야, 정말 예. 편견을 뛰어넘은 그런 안주들인데요. 진짜. 예, 그리고 막걸리가 쭉 준비가 됐어요, 또. 예. 아우. 저희가 사실은 방송 중에는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만. 그렇죠. 이걸 먹어야 되니까. 원샷 하죠? 원샷. 살짝, 아니, 원샷은 아니고 살짝 맛을 보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맛이 네.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말이죠. 조화가 예. 필수죠. 자, 일단 요게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처음에 만들었던 네, 포도 크림치즈 토스트예요. 야. 포도 크림치즈 토스트. 토스트. 포도를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아까 사과, 또르띠아 또르띠아 피자. 피자. 그리고 마지막이 새우 갈릭 새우 마요네즈. 갈릭 마요네즈. 야. 아우. 우리 저 시장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다 먹고 싶은데 아무튼 네. 이 포도 크림 한번 깔끔하게 네. 드셔보시죠. 예, 요거. 근데 이 막걸리 좀 한잔 하고 왜 먹어요? 요거. 우리 공평하게 네. 다 한 살짝 가지. 맛만 보겠습니다. 네. 방송 중이니까 살짝 살짝. 기름만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네네. 제가 먹은 게 지금 산막걸리 자, 같네요. 네. 요거. 드세요. 야, 너무 고소해요. 왜냐면 크림치즈가 워낙 고소하잖아요. 네. 그동안 전만 드셨다는데 괜찮으시죠?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도 품격 있는 막걸리 문화를 위해서 네. 물론 전도 좋지만 약간 그 와인처럼 음. 이렇게 퓨전 요리랑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나고 한 잔 더 해주면 네. 되겠습니다. 살짝 입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 축제가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네. 여러분께서 꼭 막걸리 축제 고향을 오셔가지고 찾으시면 한껏 좋을 것 즐기시면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역시 아까 뭐 김치전, 뭐 부추전, 해물전, 파전 이렇게 뒤집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주 구수하고 보기 좋네요. 자, 마지막 고양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마리가 더 남았습니다. 네. 똑똑한 고양이는 학습물을 쓰고 있어요. 뭘까요? 스마트 시티 서밋 아시아. 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좀 어려운데요. 네. 스마트 시티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또 국제적인 미래 도시의 전형인데 그러면 스마트 시티라면 그러면 좀 낯설잖아요. 네네. 쉽게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스마트폰 시티.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시민의 안전, 교통, 삶의 질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편리하고 똑똑한 도시인데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시티로 선정이 됐고요. 또 국제적인 위고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이 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내에 있는 청년 스마트타운 그리고 또 IoT 융복합 모델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 서밋 아시아라는 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했고 또 월드 서밋 위크라는 또 세계 대회를 열어서 고양시가 명실상부 이 삶의 행복 또 건강 안전을 지키는 정말 똑똑하고 편리한 세계 최초의 최고의 스마트폰 시티,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4차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4차 혁명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도시가 고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려운데 스마트폰 하나로 아까 원격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오늘 시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이거 아주 귀여운 멘트 아닙니까? 고양시를 홍보하는 멘트. 고양시에 놀러 올 고양 요거를 한번 부탁을 좀 들어드릴까요? 괜찮을까요? 이번 주말에 고양 이 막걸리 축제에 꼭 놀러 오실 고양.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고기는 뭐니 해도 돼지고기. 지글지글 철판에 굽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을 꼴꺽 삼키기 일쑤인데요. 삼겹살, 목살, 항정살 등 아낌없이 내어주는 돼지. 그렇다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무엇일까요? 삼겹살이 짱이에요. 저는 목살을 자주 많이 먹어요. 삼겹살. 자주 삼겹살. 그야말로 국민 고기라고 불릴 만큼 시들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는 삼겹살과 목살. 그러나 불판 위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으니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맛의 전설 돼지 특수 부위. 전국의 돼지 특수 부위 맛집을 수배에 찾아간 곳, 경기도의 한 고깃집인데요. 과연 어떤 맛의 향연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이곳. 역시 돼지고기는 철판에 구워야 제맛. 그런데 겉보기에는 일반 삼겹살이나 목살처럼 평범하게만 보이는데요.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드시지만 말고 말 좀 해주세요. 에? 먹을 때는 좀 느끼한 것 같은데 먹고 나면 이게 점점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거 확실히 국내산 삼겹살이나 이런 것도 맛있는데 확실히 좀 고소하고 느끼하지가 않아서 물리지가 않아요. 쫄깃한데 부드럽고 씹을수록 고소함이 배가 된다는 이 고기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장님, 여기 늑간살 3인분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늑간살 3인분이요. 바로 늑간살. 이름조차 생소한 늑간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늑간살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줄 양승업 사장님. 손님들이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늑간살이 뭐예요? 네, 요게 지금 저희 집에서 팔고 있는 이베리코 돼지의 늑간살이란 부위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 이베리코 돼지의 늑간살인데요. 이베리코 흑돼지는 스페인의 청정 지역인 데사라는 숲에서 방목해서 기르는데요.
바로 이 돼지고기는 스페인 전통 음식인 하몽의 주 재료입니다. 캐비어, 푸아그라 등과 함께 세계 4대 진미로 꼽히고 있는데요. 늑간살은 돼지 갈비뼈 사이에 붙어있는 부위로 특유의 고소한 맛과 함께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베리코 돼지의 늑간살이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늑간살 부위를 따로 정형을 안 하고 쪽갈비라든지 등갈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크기가 우리나라 돼지에 비해서 한 2배, 한 1.5배 정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늑간살 부위를 정형을 하더라도 살집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비뼈 사이에서 나온 고기라고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양. 이제부터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늑간살의 맛의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맛의 비밀 첫 번째, 이베리코 돼지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의 마블링. 이베리코 돼지의 늑간살이 맛있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른 돼지에서는 볼 수 없는 마블링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운 육질을 느낄 수 있고요. 늑간살과 일반 돼지고기를 비교해보니 확연히 눈에 띄는 마블링. 그야말로 꽃등심의 마블링 못지않네요. 맛의 비밀 두 번째, 늑간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쫄깃함. 이렇게 보시면 막이 있습니다. 갈비뼈에 있는 막인데 이 부위 때문에 마지막에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다른 돼지고기 부위와는 다른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블링의 부드러움 속에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늑간살. 점점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맛 검증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그리고 이베리코 돼지의 맛있는 대결. 손님들에게 각각 고기의 맛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해봤는데요. 신중하게 고기 맛을 음미하는 사람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늑간살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삼겹살이랑 목살 딱 중간. 삼겹살이 더 기름을 가미하고 쫀득함을 가미한 그런 맛 같아요. 살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뻣뻣하지 않고 고기 육즙이 살아있으면서 상당히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맛이. 돼지의 다른 부위에 비해 부드럽고 고소한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늑간살. 입에 넣는 순간 탕탕 터지는 육즙과 두툼한 고기의 맛은 환상 그 자체인데요. 남녀노소 늑간살의 매력에 퐁당 빠져들었습니다. 맛있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늑간살 맛을 더해줄 환상의 짝꿍이 있었으니 고기쌈 앙 먹고 찌개 한번 호로록 먹고 쓱쓱 밥에 비벼 먹다 보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 이것. 사장님 여기 애호박찌개 하나 더 주세요. 네, 여기 애호박찌개 하나 리필이요. 바로 돼지 특수부위답게 평범한 된장찌개가 아닌 애호박찌개가 탄생. 애호박에 풍부한 영양소가 있고 그리고 애호박이 그 소화 촉진에 상당히 좋아서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그 더부룩함을 조금 해소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기름에 달달 볶은 생고기에 탱글탱글 애호박과 양파 등을 넣고 고춧가루와 간장으로만 간을 해 1시간 이상 푹푹 끓이면 완성되는 애호박찌개. 고기를 먹은 다음에는요 꼭 이걸 먹어줘야 돼요. 밥을 꼭 말아줘야 돼요. 느끼함이 사라지면서 정말 맛있어요. 알큰 담백한 국물이 늑간살의 고소한 맛과 어우러져 맛있는 시너지를 냅니다. 가족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최고예요, 최고.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미처 몰랐던 돼지고기 특수부위 늑간살. 이제부터 맛있게 먹어주면 되지. 꿀꿀꿀꿀. 가을이 오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맑은 하늘, 괜스레 기분 좋아지는 계절 가을. 하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도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 가을철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던 부분들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심하다 보면 무너지고 만다. 단풍놀이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건강. 환절기, 눈과 치아를 지키기 위한 비법이 공개됩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요즘 우리 눈이 가장 힘든 시기인데요. 평소와 다른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뭐 환절기 되다 보니까 눈이 좀 많이 건조하고 좀 생활하기 불편해서. 우리 신체 중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인 눈. 자칫 잘못 관리하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데요.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밖에 단풍 구경 같은 것도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 눈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 눈물층이 쉽게 증발이 됩니다. 그럼 또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가을철이 되면 좋은 날씨로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로 인해 눈은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꺼풀에서 많은 기름샘이 있습니다. 이 기름샘이 나와서 기름 성분이 눈을 코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게 되는데, 우리가 건조해지게 되면 이 기름 성분들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쉽게 증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 눈을 보호해줄 점액의 물질은 없고, 염증이 가득한 안구건조증 환자의 눈물. 이 안구건조증을 쉽게 보면 큰코 다친다는데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막염이 되고,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 다른 때보다 특히 9월에서 10월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공 눈물 같은 걸 넣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 외에는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뜨거운 찜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자,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두 손으로 손바닥을 따뜻해질 때까지 비비고, 그 다음 두 눈 위에 올려주면 끝! 편안히 누워서도 따라할 수 있는 안구건조증 예방법. 약간 눈지가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따뜻한 열이 가니까 좀 약간 열감도 느껴지면서 훨씬 더 눈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뜨거운 찜질을 해주게 되면 눈에 있는 기름샘에서 기름이 충분히 많이 나와서 코팅을 해줘서 눈물층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안구건조증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10대 질병 중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은 부분이 바로 치아. 환절기가 되며 치과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쯤 지나고 나니까 잇몸이 좀 많이 붓고 아파가지고 어떤지 좀 치료 좀 받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특히 잇몸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대체적으로 계절이 바뀌는 봄과 가을에 환자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검사를 위해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는 상황. 게다가 치석까지 많아 보이는데요. 환절기 때 몸 상태가 아무래도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잇몸 전반적인 치석이 많은 상태에서 잇몸이 많이 좀 부어 있는 상태시고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좀 피가 나는 상태세요. 이런 경우에는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시고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치은염에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치주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 심하면 이를 뽑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스케일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치료 받으니까 지금 입안이 많이 좀 상쾌해진 것 같아요. 통증 같은 것도 좀 괜찮으시고요? 네, 통증도 아까보다는 좀 괜찮아진 것 같고요. 곡식이 무르익고 풍성한 먹거리들이 많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의 치아가 더 걱정이라는데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 있다 보니까 아이가 군것질도 많이 하게 되고 혹시나 지금 상태 어떤지 점검받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치과이지만 씩씩하게 검사를 받는 6살 하은이. 과연 치아 상태는 괜찮을까요? 만져볼게. 여기가 조금 썩었네요.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몇 군데 충치 발견. 떡이라든지 떡은 안 달잖아요. 근데 그 대신 좀 끈적해요. 끈적해가지고 치아에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썩을 가능성이 좀 많고요.
아이스크림, 초콜릿보다 끈적한 떡이나 젤리가 치아에 더 안 좋다는 사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많이 생기게 돼요. 치아에 석회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충치가 생기더라도 큰 충치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충치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울지 않고 씩씩하게 치료받는 하은이. 하지만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우선이겠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양치질인데요. 양치질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치실질하고 치간 칫솔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 꼭 자기 전에는 치실질과 치간 칫솔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환절기와 함께 찾아온 우리 몸의 통증. 미리 예방해서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한자 또는 어렵게 생각하는 한자를 쉽게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V 속 상황을 보고 연상되는 한자를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상황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상한자의 장하순입니다. 오늘도 쉽게 연상한자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TV 속 장면을 보면서 볼견이 들어간 단어를 떠올려 볼 거예요.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레마스? 아, 크레마스야. 저 뭐야? 저 뭐야? 박치다, 박치. 진짜 박치야. 박치다, 박치. 진짜 박치야. 박치야, 박치. 진짜 박쥐야. 박쥐 놀래 수영해줘. 저건 쥐 아니야? 박쥐야, 친구들 좀 불러봐. 잘 보셨나요? 다 함께 동물 탐험을 하던 중 천장에서 박쥐를 보게 된 상황.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볼견이 들어간 단어 찾아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갑자기 박쥐를 보게 된 상황에서 연상되는 볼견이 들어간 한자는? 저는 발견이라는 단어를 찾았는데요. 그럼 오늘 찾은 단어 발견 한 글자씩 배워볼까요? 오늘의 한자 발견. 필발 볼견. 발견은 필발과 볼견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미처 찾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한자입니다. 필발은 필발 머리와 활궁, 곰둥이 수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필발. 활을 쏘기 위해 두 발로 풀을 짓밟는다는 뜻에서 유래한 한자 필발. 볼견은 안석계와 눈목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볼견. 눈의 기능인 보다를 의미하는 한자 볼견. 그럼 이번에는 볼견자를 붓으로 하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오래된 졸업 앨범을 보다가 그토록 만나기를 바랐던 친한 고향 친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볼견을 붓으로 하는 한자 4가지를 넣어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붓으로를 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한자로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면 어려운 한자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한자 필발, 볼견. 찾을 력, 만날 구, 바랄 기, 친할 친. 오늘의 굿모닝 연상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우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